바로 1월 2일이었죠. 이날 글로벌 시장의 판이, 게임의 규칙이 하루아침에 그냥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날 시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대한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기 시작했는지, 그 첫 신호부터 마지막 파장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정말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거대한 퍼즐 그 자체였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모두가 환호하던 그런 주도주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반대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거의 잊혀졌던 종목들이 갑자기 시장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대체 이 엄청난 반전 드라마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이 퍼즐을 풀려면요, 화려한 주식시장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깊숙한 곳, 모든 자산 가격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바로 채권 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변화의 진짜 진원지는 바로 여기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건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훨씬 더 가파르게, 더 빠르게 오르는 현상.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년물 같은 단기 금리보다 10년물 같은 장기 금리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큰 게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현상. 이게 바로 그날 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첫 번째 도미노였던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첫 번째 도미노는 대체 왜 쓰러진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했어요. 첫째, 연준이 예전만큼 장기 채권을 사주지 않기 시작했고요. 둘째, 투자자들이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네? 경기 침체 안 오겠는데? 하면서 안전 자산인 장기 채권을 팔고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살 사람은 줄고 팔 사람은 늘어나니까 당연히 장기 금리는 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요, 이게 마치 중력처럼 작용합니다. 그동안 저금리 덕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오르던 성장주들을 아래로 그냥 확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장 전체에 걸쳐서 정말 엄청난 자금의 대이동, 즉 머니 로테이션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국가 간 자금 이동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세요. 미래 성장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미국 나스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 바로 실물 경제와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한국 코스피와 유럽으로 명확하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코스피가 2% 넘게 오르는 동안 나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잖아요. 정말 극명한 대비죠. 자, 그럼 시장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ETF 데이터를 보면 그 흐름이 더 명확해집니다. 미래의 꿈과 가능성에 투자하던 성장주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튼튼한 가치주로 자금이 옮겨가는 모습이 정말 뚜렷하게 보이죠? 그런데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이 산업 섹터에서 나타났습니다. 돈이 기술이나 커뮤니케이션 같은 이른바 디지털 신경제를 떠나서요, 에너지, 소재, 산업재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물, 국영재로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돈의 흐름 이면에 숨겨진 투자자들의 생각의 변화, 다시 말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단서. 그게 과연 뭘까요?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원유나 금 같은 원자재의 가격 자체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원자재를 파는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했다는 겁니다. 아니, 물건값은 떨어지는데 그 물건 파는 회사 주가는 오른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이 지점이 시장의 패러다임이 180도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원자재 가격, 프라이스 그 자체의 상승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기업들이 실제로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 즉 판매량, 퀀티티와 실물 경제의 진짜 성장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섹터 순환매가 아니에요.
시장의 근본적인 철학 자체가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거대한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장의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결국 이 모든 사건은 하나의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연준의 정책 변화가 방아쇠 역할을 했고요. 그 결과 채권 시장에서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연쇄적으로 퍼지면서 주식시장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자금의 회전, 즉 그레이트 로테이션으로 이어진 거죠. 이 비유가 지금 시장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 주는데요. 시장이 이제는 연준이 부어주는 유동성이라는 고급 휘발유로 달리던 날렵한 경주용차를 버렸다는 겁니다. 대신에 기업의 실적이라는 자체 엔진으로 묵묵히 힘있게 굴러가는 튼튼한 트럭으로 갈아탔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자산, 가격, P가 오르는 것에만 베팅하는 투자자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실물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기업들이 실제로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파는지, 즉 판매량 Q에 베팅하는 투자자에게 보상을 주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시장이라는 도로의 교통규칙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이 새로운 길을 달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